번째 챕터는 이 웨이트 트랜스퍼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무게 이동이란 뜻이에요. 보통 RC카를 이제 그 분석을 해서 굴리려면 얘가 무게가 이제 뭐 앞 타이어에 실리냐, 뒷 타이어에 실리냐, 좌측에 실리냐, 우측에 실리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무게 이동은 별건 없어요. 그 우리가 이제 두 발로 섰다가 한 발을 딱 뛰면 뛴 쪽 발은 무게가 좀 덜 실리고 땅을 하고 있는 쪽은 무게가 좀 많이 실리잖아요.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차도 느끼지만 그러니까 내가 실차에서 악셀을 밟으면 악셀레이션을 하면 차가 뒤로 기울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킹을 하면은 차가 앞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우회전을 하려고 우회전을 이렇게 하면 차가 좌측으로 쏠리고, 좌회전을 하면 차가 우측으로 쏠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마다 뭐 그냥 이렇게 내가 당연히 차가 왼쪽으로 가니까 뭐 차가 기우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무게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는 그 쇼크이라는 그 댐퍼라는 거에 연결되어 있는 바퀴 위에 서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듯이 무게 자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무게 중심력 자체가. 그래서 전동 투어링이나 뿐만이 아니라 뭐 오프로드나 뭐 퓨어레이싱도 마찬가지예요. 무게는 움직이면서 수도 없이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해요. 전후,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해서 내 차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냥 정적으로 내가 굴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기본 그 개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그 무게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기초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디에 무게가 실리니까 거기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무게 이동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건 항상 뭐 이대로 가니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차고 바퀴고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기울기면 이게 브레이크 쓰잖아요. 이제 이게 앞으로 보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악셀을 밟을 때 실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뒤로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RC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밸런스가 전후 좌우가 좀 잘 맞아야 돼요. 실제로 아마 밸런스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텐데 하이엔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엑스레이나 타미야나 핫바디나 여기 보시면 정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뭐에 쓰는 용도냐면 이런 밸런스 툴을 꽂아서 밸런스를 잡으라고 쓰는 밸런스 홀이에요. 만약에 밸런스 홀이 없으면 이 좌우에 그 벌크헤드 고정하는 아니면 서스펜션을 고정하는 이 볼트 홀 사이에 리머로 뚫으셔도 돼요. 저는 TA05를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것도 뭐 TT01이나 TA05나 뭐 이런 차들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냥 임의로 뚫으시면 되고 핫바디 뭐 타미야, 엑스레이 뭐 이런 좀 하이엔드 차들 유명한 차들은 다 뚫려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메이커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는데 이런 밸런스 툴이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자작해서 쓰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메이커 나와서 편해가지고 제가 쓴 건데 뭐 그 삼각뿔 같은 거 써도 상관없고 이거를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거 없고. 그리고
겨울이라 옷이 비대해가지고. 이게 맞게 꽂혔나요? 여기 혹시 볼트로 꽂히지 않은데? 아니요, 맞게 꽂혔어요. 맞게 꽂혔어요? 이렇게 놓고요. 보통 셋업보드 위에다 올려놓으시는데 이렇게 놨을 때 수평이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약간 휘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셋업보드가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만약에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놨는데 이쪽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뭐냐면 리드 폴리고가 좀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기다 써놨지만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가벼우니까 이 기자재에 비해서 왜냐면 모터가 센터 라인에 걸리긴 하지만 이놈 자체가 여기 바깥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배터리에 실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무게추가 배터리 쪽이 많이 실리면 또 안 좋으니까 배터리 안쪽에 심어야겠다 해서 안쪽에 쭉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센터라인에 많이 실려서 이쪽에 더 무게가 많이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바깥에도 붙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보통 한 60g, 얘도 한 60g 넘죠. 모터 한 100몇십 g 나가고 한 100몇십 더 나가요. 150g 정도 나가죠 이게. 이거 다 해서 이 혜택도 없거든요. 이게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무작정 안에 붙이지 말고 일단 바깥에 먼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기자재 내 쪽에 가급적이면 뭐 요 위쪽이라든가 이 뒤쪽이라든가 붙여서 너무 이 안쪽에만 치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 좌우 밸런스 이걸로 이제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웨이트를 추가해야 될 경우는 가운데 붙이는 게 좋아요. 밸런스 웨이트 같은 경우는 납 같은 거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 뭐 구입해도 되고 요즘에 파는 것도 워낙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동전 같은 건 얹지 마세요. 동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은 없는데 그 규격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00원짜리가 7g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은 차라리 밸런스 웨이트 5g짜리 요만한 거 써도 되고요. 5g짜리 큰 거 써도 되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이 되게 좋은데 동전은 그냥 정말 임시 방편이에요. 그리고 걔네는 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 손 때도 좀 많이 묻어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차라리 그냥 밸런스 웨이트 가서 사시는 게 좋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이드에 먼저 붙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5g 붙이는 거랑 여기 안쪽 5g 붙이는 거랑 이 차에 걸리는 하중 5g은 똑같은데 밸런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소에서 맨 끝에 쓸 거냐 가운데 쓸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g의 효과를 많이 보려면 일단은 바깥쪽에다 딱딱딱 심어놓고 대충 이 밸런스가 나오면 그때 이제 앞쪽에 심으시면 돼요. 좌우에 큰 편차가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선수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면 앞쪽에 무게를 많이 실는 분도 있고 뒤쪽에 무게를 많이 실는 분도 계신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악셀레이션을 하면 차가 이제 뒤를 기우니까 이렇게 뒤를 기우니까 뒤쪽에 좀 무게가 많으면 좀 안정적으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차가 코너링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코너링 할 거면 무게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얘가 들어가서 다음에 얘가 딸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따라갈 때 그냥 제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휘청거리면서 채찍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내가 좀 이따 그래서 뒤쪽이 오히려 그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 모멘트 커져가지고 얘가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 시점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확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휙 하고 루즈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선수는 대부분 다 프론트에 많이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 프론트에 실으면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프론트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려가지고 주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날카롭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프링을 좀 센 걸 쓰면 좀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론트 스프링을 센 걸 써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프론트가 오히려 무거운 게 중앙이 좀 더 편해요. 좀 약간씩은 더 편한 느낌이 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많이 실는 것보다 차라리
센터라인에서 더 이상 실을 데가 없으면 앞쪽에 실으세요. 그래봤자 여기에 그 배터리 사이드에 넣고 센터에 넣는데 보통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 차는 더 이상 무게 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웨이트가 예전에는 1550g, 1530 이런데 요즘엔 1450 막 이러잖아요. 어디는 1300대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실을 데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여기만 실으면 거의 끝나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밸런스는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요. 또 예전에 이제 미국 잡지에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 잡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삼각형 그 막대기를 구해서 삼각 뿔자 왜 그 건축할 때 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받쳐놓고 이를 받쳐서 앞뒤에 그 무게를 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게 배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그 재라고 돼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뭐 삼각 그 기둥 목공소 가서 가져다 쓰고 막 이랬었어요 실제로. 근데 막상 삼각형 했는데 크게 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들은 차가 다 좋아져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라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설계를 이렇게 해놔요 다. 모터며 서버며 다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크게 안 벗어나요 요즘 차들은.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일단 이 상태로 정확히 맞추고 이런 툴을 이용해서 좌우 맞으면 돼요. 좌우 맞으면 웬만큼은 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좌우 밸런스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렇게 평평한 셋업보드나 이런 데다가 차를 놓고요. 뒤 포지션 센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날이 추워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컴프레서가 되거든요. 날이 좀 따뜻하면 얘가 이제 출렁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좌우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쇼을 똑같이 만들고 스프링을 똑같이 썼고 얘를 똑같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게가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 쇼업이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뒤도 마찬가지고 이 들어서 이거 먼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얘를 텐션을 강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풀르세요. 반대편으로. 네, 대각선을 얘를 약간 풀르세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약간 풀고 얘를 약간만 조이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씩 어저스트 하면서 바꿔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그 선수한테 배운 건데 걔네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좌우 밸런스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추는 방법만 이제 있는 거라. 걔네들 이런 거 안 쓰더라고요. 이런 건 안 쓰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맞추더라고요. 이렇게만 누르는 컴프레스만 해서 스프링이 뭐 오래되나 새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앞에만 이거 두 개를 세우기 힘드니까 앞에만 이렇게 세워놓고요. 아 옷이 뚱뚱해서 이거. 네. 맞아. 가운데를 내가 손가락으로 네.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여기도 홈이 있으니까 여기를 그 드라이버 같은 걸로 렌즈를 리프팅을 하면 리프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쏠리면 무게가 좀 무겁네. 그래서 앞뒤를 해보고 전체를 기울면 이쪽에 약간 무게를 실는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올려보세요. 그렇죠. 예. 네. 똑바로 올리는데. 근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왜냐면 100% 맞지 않아요. 이 좌우 무게를 다 100% 맞췄다 그래도 댐퍼 잘못 만들면 허당이에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정확히 맞춰가지고 잘했으면 제가 더 잘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올려놨더니 차가 좀 기울고 여기다 좀 올리고 또 올려봤는데 이제 좀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냥 그렇게 굴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차는 이렇게 얘를 블럭을 이 포인트 딱 받치면 이게 딱 서요. 이렇게 좌우로 기울지 않아요. 근데 웬만큼 맞으면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 50대 50이 아니더라도 48대 뭐 52 뭐 이래도 이 위에서 서요 똑바로. 그럼 그 정도면 그냥 대충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좀 와서